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라서 회의장 및 방송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송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송에 대해서는 회의장을 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들 정숙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김수성 과장께서 간사로 해주시고, 김진성 주무관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 의결안건은 어디 의결정에 있는 대로 봤고요. 안전사고위원회 원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진상경 소위원회 소관, 그리고 이건 다 공개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공개된 비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과보고 해주세요. 네, 19차 위원회 회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월요일에 개최된 제19차 위원회 회의는 위원 17분께서 참석하셨으며, 위안번호 제15-115부터 제15-108호까지의 조사 개시 여부 결정한 조건과 위안번호 제15-123호 2015년 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위안번호 제15-109호부터 제15-122호까지의 조사 개시 여부 결정안은 결정안 14건은 미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주간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상규명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7일 구청 진행되어서 권영진 부위원장, 고용주, 김서준, 김진, 차기원 위원회가 참석하시어 논의한 결과 신청사건 11건 중 9건을 조사 결시 결정하기로 하였고, 청문회 주제 및 증인 등 선정에 관한 건을 위원회에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8차 회의는 11월 23일 구청 진행되어서 진상규명소위원장, 김서준, 김진, 상황 위원께서 참석하시어 논의한 결과 신청사건 중 조사결직을 조건을 위원회에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사회 소위원회 활동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9차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11월 23일 안전사회 소위원장실에서 안전사회 소위원장 이상철, 유인위원께서 참석하시어 9건의 신청사건 중 9건 모두 조사개시 결정하였고, 청문회 수준 상황을 보고받아 논의하였습니다. 예비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수여 등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한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0차 안전소위원회는 11월 27일 안전사회 회의실에서 안전사회 소위원장, 유인, 이호종 위원께서 참석하시어 전문위원 구성 수정안, 청문회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소위원회 활동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차, 8차, 9차 지원소위원회의를 11월 13일, 18일, 24일 지원소위원장실에서 조위원소위원장 신현우 체육위원께서 참석하시어 청문회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 증인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청문회 질의 내용의 선정 및 질문 및 초안 등을 마련하고, 민간단 수사 면담, 피해자 관계기관 면담 등을 실시한 경우를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실태 조사 연구 능력 추진 상황을 논의한 결과, 1과제는 협상 합격자가 미선정되어 재공모를 추진키로 하였고, 4과제는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등 정상적으로 능력 추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원고 생존학생 이와 함께 단원고 생존학생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사회 소속 꺼내주십니다. 건번호 15-124호입니다. 중이나 사항은
설령 기준 안화와 서로 침몰 오류하였고. 네.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신청교지상의 대상인명 대상 및 과제는 설령 제한 관련 주제 안화와 특별로 침몰 오류과의 구별 조사를 요청하겠고,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조사 사항은 신청규명 대상 및 과제를 제공하여 첫째, 설령 관련 주제 하나 기준 배경, 내용부터 이유. 둘째, 설령 기준 하나가 서로 침몰 원인인지 등을 중점된 조사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각 사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사 개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소위 박준훈 소위원장님. 그리고 이것도 물론 대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거수의 편의상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에 대해서. 그러면 전부 다 출석, 계속 위원들 찬성하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15-109 현장 구조 세력 등 문자 통화 기록 등에 관한 것. 현장 구조 세력 등 문자 통화 기록 등에 관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운행 작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각하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사기시 결정을 기한됩니다. 첨부된 신청서 검토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문자라든가 통화 기록 등이 있는데 특히 1, 2, 3 정장의 함정폰 통화 기록과 관련 내용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해경 수뇌부 1, 2, 3 승무원들 문자 통화 내용 등은 조사에서 확보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씨요? 반대하시나요? 그러면 현재 소형 문자 기록이 좀 1년 넘어서 이렇게 있는데 과연 새롭게 우리가 수사 기록에는 있겠지만 수사 기록이 아닌 조회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거를 얻을 수 있을 그런 부분인데. 조사해볼 상황입니다. 조대한 부위원장님께서 바로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서 아니기 때문에 빨리 수도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네. 그러면 이것도 반대하시는 안 계시는 저는 위원 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안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요건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뭐 다른 반대나 그런 의견이 없는 걸 봐서 여권도 저는 찬성해서 조사기식 발의됐습니다. 본인이 최근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본인의 입장을 왜곡해서 말씀하셨던 일, 그리고 박정훈 상임위원회 동영상의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사실상 자아 비판에 가까운 요구를 하셨던 일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은요, 제가 대국민 포럼을 통해서 밝혔던 국가행정조직인 세월호 특조위의 위원장 처소직함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특조위 직원들을 개인의 사명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권 추천의 상임위원인 저희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서 세월호 특조위를 세월호 특조위법에 위배된 불법 조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께서 그 해명을 만약에 거부하시거나 제대로 해명하지 아니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종전의 시민단체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원장님 등 세월호 특조위의 주도 세력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분들의 행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여망에 따라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조차 무시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위원장의 사조직화 그리고 정치 세력화에 의한 조사 결과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을 납득할 수가 없죠. 나아가서 유가족들 다 납득시킬 수 없는 그저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나 주장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유가족은 전부 다 납득합니다. 이 위원장님들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전리품 잔치의 수준에 오르서 법규에 위반하는 사조직함, 그 다음에 여당위원회에 대한 공승공격 등의 언어폭력, 그리고 지난 진상규명 소리에서 나타난 대로 날치기 통과 등의 기망을 자행하는 반정부 불법 지탄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바로 특조위 활동의 방해 세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한 없이 진상규명하겠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셨던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고서 저희 고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장님. 제가 제안한 안은 위원장님, 만약에 제가 위원장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안을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부동의합니다. 당연히 최소한 유보고요. 왜냐하면 전원위원회에서 그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의 입장이라면 그런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이 특조위와 관련된 정말 어려운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하신 건 설사 그런 안이 된다한테도 거부하시겠다는 이중적인 뜻입니다. 거부가 아니고 부동이고요. 저보고 고치를 표명하라고 하니까 동영상 사건은 그 동영상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철 컨벤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곳에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받았고 위원장님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대신 갔던 거고요. 문제의 상황은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 한 4, 5분 정도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1분 정도가 대통령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이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고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할 때부터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좀 자제하시기를,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분노하고 계시고 트라우마가 계시지만 표현에 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날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언 이후에 한 25초 정도 생당한 자녀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발언하는 분도 눈물이 울컥하셨고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박수를 쳤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면 그 당시에 무슨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보시면 모든 발언이 끝난 다음에 사실 저 얼굴이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박수를 쳤고, 특히나 마지막 20분 정도 자녀 관련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박수를 쳤던 겁니다. 여러 언론에도 제가 그런 발언에 동조해서 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여당이나 교섭단체나 여당 쪽 우리 이영주 회장께서도 저희에 대해서 사퇴 의사 표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 위원장님이나 여러 특별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불평을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다만 제 양심이 비추었던 특별히 단체 역할이나 제가 또 협회장님 지명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상황, 특별히 인물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절대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새로 특별히 정한 목적을 달성해서 일을 할 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특별히 여기 이영주 회장께서 컨디 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 의원들께서 이게 당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완전히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분들은 어떤 그분들 중에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의무부여한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에 의무부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분들도 상당한 정도로 이 사건 그 대통령 7시간 의무부여하는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좀 해왔던 거고, 저는 문제 제기가 될 거니까 다시 진상소위에서 이건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서 7시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서 낮추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간 행정조사라는 부분은 신청서에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굳이 강조한 것은 사실 여권 추천위원들이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상규명 대상관에 대통령 행정조사라는 얘기 있었고, 그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보고도 논의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7시간 행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신청서에 있는데 신청검토 보고서에 올리지 않은 것은 사실 7시간 행정을 조사해달라는 것이 신청서의 요지는 아니고요. 7시간 동안에 행정이 어떻게 된가도 알아야겠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분명하게 지난번 전원위에서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대통령 행정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도 신청검토 보고서에 진상규명 대상과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여권 추천위원들 진상규명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그거를 날치기라 표현하는 건 너무 정서적인 표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자꾸만 대통령 사생활 조사 하냐 마냐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4월 16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입니다. 근무일이고. 잠깐만요. 아니, 이건 저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건 아니라고. 아니, 아까 답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데서 답을 드린 거고, 지금 여권 추천위원들 검사에서 볼 때 날치기라고 표현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망언했다고 하시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날치기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만 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제가 7시간 부분은 제가 제안한 내용, 제안하시라고 아까 제안하냐고 얘기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대통령 사생활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니까요. 김현님. 네. 그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의안하고 좀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마저도 새누리당은 깎겠다 그래요. 지금 인건비 부분 아예 깎아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최천현 민주당은 우리한테 60m 더 증액시켜놓고선 이제 와서 깎는 거를 저지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그마저도 새누리당은 깎겠다 그래요. 지금 인건비 부분 아예 깎아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최천현 민주당은
기억해요 우리를 광화문 내거리 하얗게 밝히던 우리 기억해요 우리를 수많은 밤들에 피어나던 노래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어찌 잊을